자, 이제 확장된 챗GPT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텍스트 대화를 넘어서 다양하게 챗GPT에게 입력하고 챗GPT에게 출력받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확장 기능 소개시켜 드릴게요. 웹 브라우징 기능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실시간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웹사이트 분석이라고 웹사이트 또는 유튜브 채널 등에 접속해서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멀티모달도 있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챗GPT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PDF, 워드 등의 문서를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Ts라고 해서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S가 복수형이라 GPT들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챗GPT를 사용자화하는 기능인데요. 기존의 순수한 챗GPT에서 영어 단어를 뽑는 챗GPT 혹은 광고 문구를 만들어주는 챗GPT 혹은 상담을 해주는 챗GPT 이렇게 내 목적에 맞게 만들 수 있고요. 물론 개발자들이 딥하게 개발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이 그냥 한글을 사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뒤에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요 놈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분석하고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챗 GPT가 이 파이썬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화면에 결과를 뿌려주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작업 및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은 웹 브라우징, 웹사이트 분석, 멀티모달, 외부 파일의 활용,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쪼물딱쪼물딱 만든 맞춤형 챗 GPT,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요 6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요 6가지를 화면에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웹 브라우징입니다. 챗 GPT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를 통해서 최신 뉴스나 날씨 정보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챗 GPT는 학습 기간이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특정 기간 동안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챗 GPT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챗 GPT의 GPT-4o 모델에서 너는 언제까지 데이터를 학습했니? 라고 했더니 2023년 10월까지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데이터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답이 나오죠. 2023년 10월 이후의 데이터의 경우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된다 입니다. 이게 브라우징 기능, 웹 검색 기능인데요. 요런 프롬프트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경제 뉴스를 알려줘. 2023년 10월까지 아는 데이터인데 제가 지난주 한국의 경제 뉴스를 알려줘. 그리고 지난주 기간도 알려줘 라고 했더니 보시면 검색 중이라고 뜨죠. 그리고 지난주에 경제 뉴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사이트 검색했는데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나오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면 원본 출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최신 버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찍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아이폰의 최신 버전은 아이폰 16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면 아하, 영어로 나오네요. 제가 볼 땐 이건 버그인 것 같고요. 이럴 때는 그냥 한글로 다시 번역해줘 라고 하면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색 결과가 만족스럽냐 라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게 많다. 왜냐하면 이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나오는 답변이거든요. 근데 빙 자체가 검색 결과가 좀 구려요. 그래서 챗 GPT에서는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서치 GPT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2024년 겨울쯤에 발표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가 되면 결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검색을 자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챗 GPT보다는 이 퍼플렉시티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알려주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웹사이트 분석입니다. 웹사이트 분석은 뭐냐면은 챗 GPT에
맞춤 GPT인 GPTs 중에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유튜브를 접속하는 GPT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데이터, 유튜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URL을 넣고 이 웹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글머리 기호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사이드바 열고 여기 GPT 탐색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중에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GPT를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웹페이지를 분석할 때는 웹파일럿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똑같이 생긴 웹파일럿이 몇 개나 되죠. 요거 짝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대화수가 많은 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에 있는 놈이 1밀리언이거든요. 두 번째 있는 놈이 100K거든요. 밀리언이 훨씬 더 많죠. 얘가 찡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웹파일럿 클릭을 해서 채팅 시작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GPT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준비는 됐고 요 웹파일럿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요 글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거든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 URL 붙여넣고요. 그리고 이 웹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글머리 기호로 정리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채팅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시작 중이라고 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맞춤 GPT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요약을 해 줍니다. 내용이 꽤 정확하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 한국어 사이트 말고 영어 사이트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건데요. 당연히 됩니다. 제가 CNN에 들어가서 요 기사의 주소를 복사하고 붙여넣고 이 웹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글머리 기호로 정리해 주는데 한글로 출력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고요. 영어로 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네, 요렇게 요약을 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지 이런 것이 반짝반짝 돌고 있죠. 유튜브의 경우는 GPT에서 유튜브를 분석할 수 있는 GPT를 찾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치면은 비디오 서머라이저도 있고요. 여기도 비디오 서머라이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 중에 대화수가 가장 많은 비디오 서머라이즈하고 연필 지구본 탑 로켓이 있는 요 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팅 시작. 그리고 제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유튜브 주소를 넣고요. 이 동영상의 내용을 블로글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항상 허용하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해 줍니다. 이 제 영상이잖아요. 제가 딱 봤을 때 오, 굉장히 잘하는데 뭐 요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음성이 있는 영상은 되지만 만약에 영상에 자막만 있고 음성이 없다 그러면 요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잘 요약을 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니 영어로 된 것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역시 CNN에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와서 채팅창에 주소를 넣고요. 이 동영상 내용을 블로글로 작성해주고 또 원본이 영어니까 한글로 출력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 시작 중이라고 뜨고요. 자, 나오는데 어라? 영어로 나오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두 가지를 넣은 거죠. 블로그 글로 작성해 주는데 한글로 출력해줘. 이렇게 누락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다시 출력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서 잘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들도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출력하는 웹사이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멀티모달인데 특히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혹은 이미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별히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GPT-4o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이미지 분석부터 한번 해보죠.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건데 이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요. 이 이미지를 묘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잘 묘사도 해주고요. 사계절 중 어떤 계절일까? 라고 물어보면 또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여름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요런 맛있는 컵케이크를 업로드하고, 이건 우리 카페 신상인데 홍보할 수 있는 두 줄 문구를 MG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왔죠. 뒤에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챗 GPT에서 이렇게 하나 알려달라 요런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챗 GPT가 우리보다 잘하는 건 짧은 시간에 많은 계산을 해서 답변을 해준다 라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10개를 알려주는데 MG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은 MG라는 단어를 빼고 네 어떻습니까? 이 이미지를 지가 알아서 분석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 중에 나는 원하는 걸 고르면 되죠. 이렇게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 멀티모달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묘사하고 또 이미지를 분석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요런 이미지의 텍스트를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면 여기 글씨를 보시면은 딱 정자체가 아닙니다. 특히 여기 40% 요런 것들은 글자랑 글자가 합쳐진 일종의 어떤 디자인된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알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데 홍보 문구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나 하는 거 별로라고 그랬죠. 이런 스타일로 5개 더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읽어서 이렇게 다양한 인스타그램 게시글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챗 GPT한테 한 개의 답만 알려달라 이건 별로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 요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양한 스타일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컨텐츠에 반영하는 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 이미지거든요. 요 이미지를 제가 이 이미지의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머나 분석을 하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 표를 기반으로 위와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하면 오 비슷해 그죠?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주네요. 요게 원본이고요. 오 요게 그린 건데 색깔까지 진짜 비슷하게 읽어오네요. 참고로 요 기능은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하는 거 알아봤고요.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알아볼 건데 또 이 이미지 생성과 관련돼서는 제가 또 긴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짧게 한번 다뤄보면 그냥 여기서 귀여운 강아지를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채팅창에 다시 그려줘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귀여운 강아지를 그려줘 채팅창 앞에 요 연필 모양 누르고 다시 보내기를 하면 또 다른 강아지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사람한테 야 너 귀여운 강아지 그려줘 라고 하면 아마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들판을 뛰어다니는 흰색 아기 불독을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귀엽게 그려줘 라고 하면 네 이렇게 그려주죠.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연필 모양 눌러서 다시 한번 보내기를 해보면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는데 추상적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보다는 구체적으로 넣게 되니까 좀 더 통일성을 가진 혹은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이미지가 나왔는데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강아지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애기야. 그래서 조금 더 큰 강아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머나 너무 크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큰 강아지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귀엽던 강아지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바꾸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에서 일부만 바꾸고 싶어. 예를 들면은 이 강아지의 이마에 귀여운 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브러쉬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요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귀여운 빵 모자를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다른 영역의 이미지는 유지한 채 이렇게 빵 모자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나왔어.
있죠. 그러면 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프롬프트로 수정하면 되고, 요 이미지의 일부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을 한 다음에 영역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내용을 넣어서 요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감자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GPTs라고 있고요. 여기에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서 여기에 들판을 뛰어다니는 흰색 아기 불독을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하면은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넣었던 단순한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서 풍성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고요. 아직까지는 한글보다는 영어가 좀 더 예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대충 넣으시면 감자나라 AI의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보다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대충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 그려줘 라고 하면 요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또 2번도 그려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요런 느낌. 요렇게 내가 넣은 요 한 줄 프롬프트를 이것저것 다양한 관점에서 살을 붙여서 완성도 높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은 감자나라 AI의 요 프롬프트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뭐 요즘 같은 시절에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대충 빨리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자, 일단 제가 파일 첨부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줘 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얘가 이미지를 뽑아 줄 건데요. 다리가 실사 이미지가 약간 약하긴 한데 얼마나 잘 구현하나 볼까요? 네,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 주네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2D 일러스트로 미니멀하게 만들어 줘 라고 하면 네, 오 예쁜데요. 요렇게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네가 달리 프롬프트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프롬프트를 생성해 주는 그런 건 없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 이미지 업로드 클릭을 해서 시작하자 라고 누르면 자, 나오죠. 여기서 파일 첨부 컴퓨터 업로드 이 이미지 업로드 했고요. 원본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스타일과 서브젝트와 세팅과 컴포지션과 라이팅까지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5개 프롬프트까지 나오게 세팅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1번 그려줘 라고 하면 1번 그려주고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2번 그려줘 라고 하면 비슷한데요. 3번 네, 뭐 요런 정도로 만들어 주네요. 그래서 대충 빨리 괜찮은 이미지 만들고 싶으시다면 감자나라의 GPTs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감자나라 GPTs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 파일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출력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대부분 우리가 자주 쓰는 파일은 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배웠다시피 구글 드라이브나 MS의 원드라이브에서 직접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파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되는데 챗GPT의 GPT-4o 환경에서 파일을 업로드 해 볼게요. 컴퓨터에서 업로드 해서 PDF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이 파일은 논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LLM 모델에서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한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업로드 하고요. 이 파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넣게 되면 아하, 영어로 나오니까 잠깐 멈추고 여기 메시지를 편집해서 출력은 한글로 해줘 라고 다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설계의 주요 원칙, 실험 결과, 결론 등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화면처럼 논문에 대한 질문을 추출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면서 이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3개의 파일을 올릴 겁니다. txt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3개의 파일을 올리고 이 내용을 블로그글로 작성해줘 라고 제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복수의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여러 가지 파일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출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외부 파일을 참고해서 답변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위의 글을 워드 파일로 출력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라고 뜨고요. 제가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파일을 한번 열어봤더니 이렇게 출력되었던 내용의 레이아웃을 잘 유지하면서 워드 파일로도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파일로 입력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파일로 출력 역시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맞춤 GPT, GP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챗 GPT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개인이나 기업, 자신의 요구에 맞게 특화된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또 어렵게 만들려면 한없이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프롬프트 구성하듯이 한글로도 충분히 GPTs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사이드바에 GPT 탐색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치 앱스토어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상위 선택 항목, 글쓰기, 생산성, 연구 및 분석, 교육,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래밍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물론 여기서 검색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포미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카테고리별로 몇인지 대화는 몇 건이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대화 스타터가 있고요. 라이트 포미라고 하는 채팅창에서 지원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채팅 시작을 누르면 채팅창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일반 채팅창, 이게 맞춤 GPT가 적용이 된 채팅창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질문들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질문하면 돼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게 영어로 나와서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글로 입력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글로 간헐적 단식의 장점 vs 단점 에세이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한글로 답변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이 라이트 포미라고 하는 GPTs는 우리는 볼 순 없지만 이 맞춤 GPT 내부에 글을 잘 쓰게끔 하는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내용을 넣는 것만으로도 내부의 프롬프트가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꽤 괜찮은 답변이 적절한 레이아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일반 채팅창에 넣는 것보다 라이트 포미라고 하는 맞춤 GPT에 넣었더니 글쓰기 프롬프트의 영향으로 꽤 훌륭한 답변이 나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컬러링 북 히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채팅 시작 눌러서 자 여기서는 컬러링 북이 색칠 공부하는 이미지잖아요. 제가 아름다운 바닷가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요렇게 넣는 것만으로 미리 세팅되어 있는 프롬프트가 작동을 하면서 화면 같은 컬러링 북을 만들게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맞춤 GPT를 선택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순위가 높고 혹은 대화 횟수가 많은 GPTs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각각의 카테고리 속에서 앞쪽에 위치해 있다. 보통 1위부터 10위 안에 속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요 대화입니다. 요 대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가 많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처럼 비디오 서머라이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있잖아요. 요 중에 저는 뭐 택했습니까? 비디오 서머라이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풍선 있는 요게 800K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질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GPT스는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고요. GPT 스토어에 공개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끼리 링크로만 열 수도 있고 나만 쓸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만들기 눌러서 여기서 만드시면 되는데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이 맞춤 GPT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챗 GPT의 채팅창은 사용자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요 과정들을 포함해야 하는데 GPT스는 누가 만들어 놨어. 심지어 외부의 API를 결합해서 텍스트가 아닌 출력값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잘 쓰면 되지 이 안에 제작자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했는지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스콜라 GPT 클릭을 하면 제가 채팅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얘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프롬프트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전 여기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GPT 안에 세팅된 프롬프트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주제에 대해서 요약하고 각각의 논문들, 링크와 간단한 설명들까지 나오는 요런 구조. 나는 몰라도 돼.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만든 영어 단어 추출기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오죠. 채팅 시작 누른 다음에 여기서 동물원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저는 동물원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까지 밖에 말 안 했지만 여기 단어, 발음 기호, 뜻, 활용 예시까지 기본적으로 내부에 세팅이 되어 있는 프롬프트에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된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이 GPT스만 잘 쓰시면은 챗 GPT의 활용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데이터 분석입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기능은 기존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채팅창에 바로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파이썬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넣으면 알아서 분석 중이라고 뜨는데 요걸 제가 클릭을 해보면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딩이 끝나면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요게 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건데요. 제가 요런 파일이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당근, 무, 토마토. 그래서 요 파일을 업로드하고 맨 마지막 열에 총 금액이란 이름으로 단가와 개수의 총 금액을 넣어달라 라는 것과 맨 마지막 행에 합계라는 이름으로 개수의 합계를 넣어줘 라고 넣게 되면 요게 원본이거든요. 요 원본 데이터가 제 프롬프트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합계 나오고요. 총 금액 나옵니다. 원래 요 원본 데이터가 요 프롬프트에 의해서 요렇게 바꿔지는데요.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요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소스 매체와 사용자 숫자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상위 10개 값만 남기고 모두 삭제해줘 라고 하면 또 데이터가 수정이 되고요. 이후에 소스 매체와 사용자 숫자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프롬프트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고 다양하게 시각화가 가능하고요. 요건 또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하나를 여러 가지로 좀 변형해서 확장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지금 카드 뉴스 만드는 프롬프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 건데 주제는 1인 기업의 번아웃 증후군이고 카드 뉴스는 5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뉴스는 이렇게 출력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요 놈을 제가 복사를 해서 챗GPT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카드 뉴스를 만들 건데요. 앞에 카드 뉴스와 다른 점은 최근 1년간 발표된 1인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팁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학습하지 않은 기간은 검색해서 찾아달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구성했고요.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채팅창에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웹페이지 주소를 넣어서 카드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주제 대신에 이 링크를 참고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넣었고요. 이 링크는 프랑스 여행 코스를 정리한 블로그 글을 참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프롬프트 전체를 복사를 하고요. 챗 GPT 채팅창에 이렇게 바로 넣지 말고 GPT 스토어에서 저는 웹파일럿 요 놈을 선택을 하고 이제 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줍니다. 그러면 요 웹사이트의 텍스트를 얘가 읽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화면처럼 유튜브 주소를 넣어서 카드 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복사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초보자를 위한 간헐적 단식의 설명이 있는데요. 요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GPT 스토어에서 비디오 서머라이저 선택을 하고요. 이곳에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 줍니다. 그러면 아래 링크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요 문구 때문에 유튜브 컨텐츠를 얘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답변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 기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요. 내가 첨부하는 파일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이 프롬프트를 제가 복사하고 카드 뉴스의 소스로 사용할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 줍니다. 그러면 파일을 참고해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롬프트를 잘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확장 기능들로 이 프롬프트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다 라는 거 하나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다 몰라도 돼 그냥 누가 잘 만들어 놓은 GPTs를 잘 갖다가 쓰면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